네, 안녕하세요. 4월 5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천구 재난지원금 5만원, 바로 어제부터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바로가기가 클릭하고 있고, 한쪽은 금천구청으로 들어가는 클릭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딱 안내가 나오는데, 2월 25일 기준으로 금천 구민이면 다 주는데요. 내고인 같은 경우에서 영주권 F5 비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F6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까지도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주, 첫 주간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5부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1번하고 6년, 그러니까 70년생으로 한다면 71년과 76년이 어제 신청해야 되고요. 오늘은 72년생과 77년생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 날짜가 다르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번 주까지만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모든 구분이 신청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런 순서 없이 그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내가 온라인이 어렵다 하시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 기간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접수를 좀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5월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여유 있게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찾아보시고 우리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신청을 해야 되니까 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 안내대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신안선선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독산역 그리고 시흥사거리역, 석시역 이 세 가지 역이 금천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공사 때문에 시흥대로가 많이 막히고 있다는 걸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에도 안산선 출구를 추가해야 된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요번에 시흥 3동에서 좀 주민대책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시흥 3동은 석수역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기존의 1호선 석수역에서 조금 옆으로 빗겨나서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출구가 하나입니다. 다른 데는 시흥대로 중심으로 양쪽에 있었는데, 여기는 출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반발을 하는데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8대가 좀 설치가 되는 거죠. 8대가 설치가 되는 거고, 정류장, 승강장 같은 경우는 6량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난 계단은 2개로 되어 있는데, 지도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요 옆에가 좀 석수역 있죠. 그리고 지금 빨갛게 표시가 된 부분이 석수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3월 31일 날 신안산선 석수역 동측 철제상가 출구 신설 준비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동측이라는 것은 노란색 시흥대로의 건너편입니다. 현재는 철제상가가 있죠. 이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은 이겁니다. 뭐냐면 신안산선은 지하 아주 깊은 곳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흥 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지하 78m에서 전국에서 가장 깊은 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철역을 생각하면은 4개의 출입구, 거기에 또 2개의 계단, 이렇게 해가지고 한 8개 정도의 출입구가 만들어졌었는데, 여기는 대구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출입구가 고속 승강기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석수역 같은 건 아까 8대의 승강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는 건데, 계단은 비상계단만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비상계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경우는 여기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일단 가장 첫 번째 요구고요. 그래서 이 출구가 하나가 안 된다,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시흥대로 건너편, 지금 석수역도 그렇긴 하지만 일단 주민들은 이 동측에 많이 있습니다. 그 뒤쪽은 약간 산업 부분에 철제상가나 공구상가들이 많이 있고, 주민들은 이 시흥대로 동측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왜 굳이 항상 이런 거를 이 서측에 만들고 있냐라는 부분에 요구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 또 일부에서는 그러면 이 석수역과 1호선 석수역과의 환승은 어떻게 풀 것이냐, 지금 현재 안산선의 출구를 더 늘린다면 그러면 이런 그 환승의 문제에 있어서 어렵지 않겠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하는데, 주민들은 출구를 하나 더 만들어질 걸 지금 강하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흥사거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산역도 좀 그런 요구가 있긴 한데, 시흥사거리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출구가 2개입니다. 양쪽에 출구가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총 11대가 지금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큽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되고 있고, 보시면 현재 지금 사각박스로 되어 있는 게 현재 공사 중인 곳입니다. 지나가다 보시면 자 볼 수 있긴 한데, 저기 시흥사거리입니다. 저거 네모난 검정색 박스가 시흥사거리인데, 여기에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시흥 2동 주민하고 시흥 5동, 시흥 1동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시흥 이동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신안산선을 이용하게 오는데 현대시장 입구에서 많이 내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경우 상당히 기상 악천후에 따라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쪽 시흥 사거리에 마을버스장 이쪽에 출구를 하나 만들어서 지하도로 이렇게 이쪽까지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 좀 요구였는데, 지금 이런 요구들은 주민들 요구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 출구가 특히 신안산선이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지하철 같은 경우는 4개나 8개, 더 많게 해도 만들어지는 건데, 신안선선 같은 경우는 딱 2개, 그리고 방식도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좀 어떻게 좀 표현될 것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가 4월 2일이 딱 60일 되는 날이었죠. 60일 날이었고, 이제부터 이제 점점 50일대로 내려왔는데, 30대 여성 금천구청장 후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인데, 박희정 예비 후보입니다. 지금 등록을 했는데, 1985년 생입니다. 그럼 올해로 36살이죠. 상당히 젊은 후보가 지금 예비 후보 등록했는데, 지난 3월 31일 출마 선언했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가 4명이 등록했는데, 구청장에서 여기 유일하게 출마 선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건데,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했고, 사실 이제 나이는 젊지만 그 대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서 사회혁신 추진단 공동단장을 했고, 전략본부 여성부본부장, 그리고 미래정치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온라인에서 진행된 출마 선언에서 일단은 자기는 실무와 이런 정치력, 그리고 이런 것을 모두 공고히 다룬 후보다. 그리고 이거를 정책적으로 그리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후보라는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지방선거 나왔으니까 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가 지금 4명 등록되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2명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윤희정 후보가 있고, 조상호 후보가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1976년생 46살인데요. 지난번 총선 때 국회의원 후보로 경선에 나왔었습니다. 경선에 나왔는데 일단 떨어졌죠. 그래서 최기상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됐는데, 일단 그 후보가 등록을 4월 4일 날 진행했고요. 국민의힘은 2분, 오봉수, 강우석 후보가 지금 등록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구청장이죠. 유성원, 그리고 현직 구의장 백승건 그 의장이 지금 출마를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4명의 경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3명, 제1선거구에 3명이 등록되어 있다가 제2선거구에 최기찬 현직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이요, 이 좀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 1선거구에는 3명, 그리고 2선거구에는 1명이 좀 등록했는데, 일단 국힘이 좀 많이 등록한 상황입니다. 금천구 의원 예비 후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가산동 독산 1동입니다. 고영찬 예비 후보 다시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원하 후보가 새롭게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나선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강성원 예비 후보가 좀 등록한 상황이고, 이동북 정승기 국민의힘 등록된 상황이고요. 정의당의 김정우 후보가 등록돼서 이 나선거구는 3인 선거구입니다. 그리고 다선거구가 좀 경쟁이 좀 제일 치열한데 지금 다 국힘입니다. 국민의힘이 등록을 했고, 장기원, 이현재, 그리고 김용숙, 그리고 유영일 씨 이렇게 4명이 지금 등록을 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경선이 치열한 부분이고, 여기에는 현직의 의원도 있습니다. 현직의 조희영 의원도 있기 때문에 5명의 지금 후보군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라선거구입니다. 라선거구 시흥 2, 3, 5동인데 여기 있는 국힘의 현직 위원이죠. 윤영희 의원이 벌써 등록을 했고, 국힘 전 위원이었죠. 전 구의원이었는데 박만선 구의원이 지금은 등록한 상황, 그리고 무소속으로 신철호 후보가 등록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점점,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더 등록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국힘하고 민주당이 다 모두 지금 경선 일정을 4월 25일 전후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들 활동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 같고, 동네에서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비 후보자들과 이런 동네에 만나면 동네의 여러 가지 정책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민들이 이런 선거 때 되면 항상 우리가 투표만 하면 끝이냐, 우리 6월 1일이니까 6월 1일 투표하고 하루 끝이다, 이거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대해서는 더 잘 알지 않겠는가,
동네에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 정책들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삶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우리 동네 정치살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8년이죠.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시민주권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고민입니다. 투표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2018년에는 4월, 5월에 좀 진행을 했고 45개 단체가 좀 함께 했습니다. 25번 이상의 부문별 모임을 진행해서 시민 공약지까지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시민의 의견도 듣는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금천구청장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마시문 금천님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좀 어떻게 되고 있냐? 3월부터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모여진 분야는 11개 분야입니다. 11개 분야가 지금 두세 번 차례 분야별로 모임을 좀 갖고 있는데, 어떤 건 좀 세세히 좀 살펴보면, 일단 생태 기후 환경으로 해서 논의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 분야, 어르신들이 직접 얘기하는 어르신 정책, 무엇이 필요하다. 물론 국가 정책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까,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싫어, 이게 너무 바뀌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모아내고 있고요. 교육 분야, 선생님들과 학생의 임원 선생님들, 부모님들과 함께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예술, 노동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정책을 모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인권, 그리고 젠더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도 하나의 큰 분야일 수밖에 없고, 저희 라디오 금천과 마시면 함께하는 미디어 시민권, 그리고 장애, 그리고 복지 분야, 그리고 마을 돌봄, 주거권까지 해서 11개 분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월 8일 날 출범식 진행을 할 건데요. 사실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출범의 의미가 좀 없긴 한데, 일단 선언의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별 정책 토론회는 출범식 이후에도 분야별로 이런 논의된 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발표회 또는 토론회,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후보들과 협약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선거가 6월 1일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민 공약들에 대해서 제8회 8기 지방정부가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활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연락해 주시고 한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이 희망지 사업을 4월 1일부터 이번 주죠, 4월 8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뭐 재개발 이것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이 많이 좀 이렇게 축소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요거를 사업을 예산을 거의 백지화 시켰다가 예산 안에서 지난 그 시위의 과정 속에서 다시 되살아난 그런 과정도, 그런 좀 일단 굴곡도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4월 8일까지 접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명 이상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개소당 2천만 원 이내에서 그 지원을 좀 받아서 일단은 거리 주택이나 아니면은 이런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천구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 알 수가 있고요. 금천구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문의하셔도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시흥 3동에는 56004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목감에서 석수역까지 오는 버스인데요. 석수역에서 이게 회차를 합니다. 근데 회차 지점이 기아대교 하부로 이렇게 유턴을 해서 돌아가는데, 이 골목이 상당히 좁은 그 인도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여기에 대형 버스가 계속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이런 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지난 3월 23일 서울시 버스 정책과와 좀 논의를 했고요. 요 현재 상업 회차 노선이 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된다는 것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요거를 기아대교 위를 건너가서 가면 사실 유턴 지점이 있습니다. 그 차로도 상당히 넓은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서 유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하기로 좀 약속을 한 거고요. 그 조정을 향후 1, 2개월 이내에 하기로 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지 않겠는가,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요. 1, 2개월 이후에 이것이 정말로 되는지 한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교육 소식인데요. 금천구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미래교육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사실 협약은 1월 달에 체결을 했는데요. 3월 31일 날 서울시 교육청에서 금천구의 협약 체결을 통보했다고 하고요. 협약의 내용은 총 7가지입니다. 금천구는 2개, 그리고 교육청은 5가지인데요. 금천구가 좀 제시할 거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같이 금날의 예감
학교를 운영을 지원한다. 그리고 금천 그 공군무대 있죠. 공군무대 이전을 하고 거기에 개발 시에 거기에는 지역학생 배치 여건을 개선한다. 그 얘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부분이겠죠.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울의 혁신학교 교육지구의 2.0,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2.0 도약을 지원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창작 환경 지원, 이런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아니면은 이런 미디어 장비들이겠죠. 이런 거나 자발적 창작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이런 걸 지원하고, 그리고 학교와 마을에서 생태 전환 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부분, 그리고 국제 공동 수업을 확대하고 방과 후 청소년 전용 공간 확대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거기에서 새로운 당선자들이 이 협약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4월, 오늘이 4월 5일이죠. 식목일이자 이 4월 첫째 주 되면 벚꽃이 만발하면서 사실 꽃바람도 그리고 노래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벚꽃 명소죠. 서울 대공원이 꽃의 숲 산책 코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금천구 소식을 전해드리면 금천구가 항상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사이에 벚꽃 축제를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 재작년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하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 벚꽃 축제가 작년 처음으로 10월 달에 하모니 축제를 진행을 했고 올해는 벚꽃 축제, 벚꽃과 관련된 축제는 금천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벚꽃 축제는 없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벚꽃 심리길은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벚꽃이 만개되면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서울 대공원 벚꽃은 4월 9일이 만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곁벚꽃이라고 있습니다. 좀 품종이 다르죠. 요거는 4월 23일 만개가 예측되니까 혹시 벚꽃을 구경하시고 싶으신 가족 단위나 아니면 개인이나 분들은 일단 서울대공원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의도 대표 벚꽃 군락지죠. 여의도 벚꽃길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 올해는 개방합니다. 축제는 없지만 그 길은 개방하는 거고요. 개방일은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바람을 쐬고 싶은 분들은 여의도나 아니면은 금천구청에서 독산역까지 있는 벚꽃 심리길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만들고요. 저는 진행의 이승우, 기술에는 신선순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